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교회 예배 갔다가 하늘공원 동역이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졸사가 빠지고 조카랑 남편이랑 저랑 같이 동역이 보고 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냥 여러분한테 쏟아 놓으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여기는 하늘공원 옆이고요. 여기 사소한 고민이나 무거운 고민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 답답한 마음이 커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마음을 드러내 볼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졸사 이야기겠죠? 오늘도. 오늘 졸사가 안 나온 이유가 어제 친구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남편이랑 저랑 토요일이었잖아요. 행사 있다고 졸사한테 이야기하고 저희가 갔다가 왔는데 졸사는 어저께 출근했었거든요. 오후 2시에 퇴근하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고 오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큰일 났네. 배터리가 없나 보지.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그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잠깐 끊었다 갈게요. 졸사가 어제 이제 집에 예상외로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라면 냄새가 집안에 확 나면서 뭐가 후다닥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졸사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누구지 이러니까 이제 누구라고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그래서 졸사가 뭐 안 할까봐 제가 그건 너 많이 컸다 하면서 너무 이뻐졌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이제 라면을 둘이서 끓여 먹고 있길래 또 아빠는 또 옆에서 밥을 먹지 왜 라면을 먹어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졸사 반응이 늦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첫 마디가 늦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더니 아빠가 늦게 온다고 하진 않았지 하니까 그래도 9시 넘어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상황이 졸사 말이 조금 그랬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제 제가 너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저희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탁에 2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별말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도시락을 위에도 올려놓고 애들 밥 다 먹고 나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길래 맛있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밥을 다 먹어 가길래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고 이제 선수 교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애써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졸사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이 들어가길래 이제 우리는 도시락을 먹었죠. 먹으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애들이 얘기하는데 친구가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졸사한테 해주는 에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에이드를 해주려고 에이드 2잔을 탔어요. 타고 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친구 간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 가나 나 에이드 만들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에이드를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서 데려다 주려고 나가더라고요.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데리다 주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 배원 가면서 같이 먹고 그 컵을 받아오라고 그러면서 타줬어요. 타줬더니 이제 들고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보내주고 올라왔는데 컵을 1개만 들고 왔길래 왜 1개만 가져와서 그 컵 안 받아왔어 하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나서 갖다 준대요. 이래서 그래 알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더니 요즘 졸사가 이제 생긴 그 어떤 습관이 하나 있어요. 습관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뭐 흔히 그렇게 겪고 지나가는 일인데 집에서 이제 TV 다시 보기 이런 걸 많이 해요.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랑했을까? 뭐 그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또 러닝맨을 원래 좋아하고 또 연애의 참견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보기를 방 안에서 보는데 밖에서 들릴 정도로 문을 닫고 보는데도 깔깔깔깔 호호호 귀여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때때로 그게 이쁘기도 하고 때때로 그게 약간 거슬리기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일이고 또 그렇게 즐겁게 보는데 뭐 야 너 조용히 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도 이제 밤늦도록 진짜 밤늦도록 뭔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뼉 치고 웃고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예배를 가야 되는데 10시 40분까지 준비 다 하자 아빠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는 저도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거실 소파에서 아빠는 앉아있고 졸사는 서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안방에서 나가니까 그 거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지 싶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애써 저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속닥속닥 하는데 그 속닥속닥이 아빠도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정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분을 어떻게 하지? 참아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되나? 근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죠. 제가 나오는 걸 봤는데 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면서 근데 무슨 얘기 하는데 그렇게 속닥속닥해? 연아 할 얘기가 있으면 아빠를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 같으면 아빠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들리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엄마 기분이 좀 그렇잖아 그러면 하고 방에 이제 물 마시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쓱 방에 들어오더니 별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교회를 오늘 안 갔으면 해서 저는 오늘 안 갔으면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계속 몸이 피곤하고를 한 되돌림표로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굴 보면서 그 얘기 하는데 그렇게 속닥속닥 한 거야 하니까 하면서 안색이 탁 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아 별일 아닌데 봐봐 엄마를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엄마가 이 얘기를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주겠노.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더라. 내한테 뭐 굳이 나한테 안 해야 될 얘기면은 숨어서 얘기하면 되는 걸 엄마한테 안 들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친구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너 우리 집에 처음 와보지 이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친구가 하면서 저 한 번 왔었는데 이러니까 연애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를 때 왔다 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여보 내가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좀 그래야 하면서 내가 얘기하기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속닥속닥 얘기하다가 내가 그리고 친구 오는 거 하니까 바로 제 말을 탁 자르면서 기분 나쁘셨다고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아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내 엄마가 언제 너 친구 만나러 가고 친구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싫다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많이 만나라고 그러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아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괜히 내가 굉장히 나쁜 엄마가 된 것처럼 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이랬더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상 팍 쓰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아 엄마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고 솔직한 관계를 원하는데 참 그게 안 된다 그자 하니까는 이제 계속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솔직해야만이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워진다.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친구 데리고 온다는 말을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엄마가 해도 되는데 아빠를 시켰겠노. 네 인상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내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 싶어서 아빠한테 얘기하려는데 아빠 얘기할 때도 너는 기분이 나빴을 거고 그냥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속닥속닥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빠였으면 연아 큰 소리로 얘기해 왜 그렇게 속닥거려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것도 엄마는 좀 그렇다. 가족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좀 우리 좀 더 솔직하자.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도 제 분이 화가 풀렸을까요? 화라기보다는 이 답답한 마음이 풀렸을까? 안 풀리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막 그슬로 올라가면 제 온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제가 낳은 제 아이라면 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겠죠. 니 왜 친구 데리고 오는데 소리도 안 하고 그랬노?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친구 있는 데서 또 예원이 면도 살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도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걔는 이제 예원이대로 또 얹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바로 나와도 될 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게 쉽지 않고, 이 얘기를 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저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 재밌게 놀고 이런데도, 그 좋은 날은 한 4일 중에 한 이틀 정도, 나머지 이틀은 조금 어색하고 서먹하고, 뭐 어떤 문제라 할 것도 없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재혼 가정들, 재혼해서 새엄마나 새아빠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새딸이나 새아들을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죠? 이해하시죠? 저는 근데 무조건 나를 밀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착한 엄마이기보다는 그냥 좀 어른이고 싶거든요. 어른이라서 남이 짚어주지 못하는 거 엄마니까 짚어줘야 되고, 부모니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나오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하면서, 여자는 그 순간이 대처 능력이 조금 빠른데 남자는 그게 아닌가 봐. 내가 당신이었다면은 피곤해서 그 밤늦게 그렇게 막 손뼉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다 들었잖아요. 밤늦게까지 혼자 놀았던 거죠. 근데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랬을 때, 내가 당신이라면 우리가 주말에 교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도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라면, 예원아, 교회도 중요하지만 오빠를 보러 오는 게 또 중요하지 않냐. 근데 이번에는 그래, 니 쉬라, 피곤하면. 근데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 니 밤늦게까지 TV 보고 하는 소리 아빠 다 들었는데 그거 조금 조심해주고, 네가 스스로 그거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남편이, 그러게 내가 미처 그 생각도 못 하고 답답한 마음만 앞서 온갖 피곤한 내색을 하면서 교회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고 싶어서 교회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엄마, 나 그냥 집에서 할 일도 있고 뭐 그냥 가기 싫다. 오늘은 가기 싫다. 오늘은 봐주세요. 이러면 그 순간 그냥 니 그러면 되나?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사소한 고민이지만 되게 중대차원 고민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안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난주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 이제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월급도 타고 하는데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너도 성인이다.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 부담스러웠을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는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고, 각각의 어떤 집집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뭐 친엄마하고 산다고 뭐 엄마하고 안 싸웁니까? 다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금만 친절하고 조금만 솔직했으면 좋겠어. 서로한테 솔직할 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친절하게 조목조목 얘기하고 친절하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조언이나 어떤 연희한테 어떤 조언이나 어떤 충고의 말을 하려면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저런 사소한 고민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 속에 사는지 뭐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별로 뭐 그냥 재미없는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를 들고 제가 어떤 문제들을 들고 올지 모르지만 좀 더 여러분한테 솔직할 수 있는 꼰대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어제 오늘 그 교회 안 가는 문제로 생긴 이런 답답함도 사실은 제가 꼰대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신앙심이라는 게 뭐 아주 저도 열렬한 신앙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아주 중대하지 않은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서로 오해가 생길 부분들도 많고, 말을 안 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작 저도 연희한테 조금 심각한 얘기나 아니면 조금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야 될 때는 굉장히 주저되고 조금 마음적으로 얘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거든요. 지나친 배려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 제일 크잖아요. 인간관계 고민들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좀 친절합시다. 감사합니다.